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라디오 방송 남해 FM 다큐멘터리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방송자원 활동가 김진실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라디오 다큐멘터리 보물섬 남해 소멸지역 탈출 전략은 제작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의 이태인 대표님입니다. 네, 그리고 본 다큐멘터리 총 연출을 맡아 지휘하실 남해 마을 미디어 임병훈 대표님입니다. 본 다큐멘터리 작가를 맡으신 해변의 카카카 정소형님입니다. 네, FD로 해변의 카카카 하성민님입니다. 네, 또 FD로 함께 하실 해변의 카카카 김기태님입니다. 네, 이렇게 5분 모시고 오늘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남해 FM 이태인 대표님께 본 다큐멘터리를 기획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예,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대표이사 이태인입니다. 오늘 남해 FM이 이렇게 생기고 난 이래로 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이런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조금 어줍잖고 좀 그렇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업은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렇게 공모된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이죠. 우리 지역의 이슈를 중심으로 좀 공익적인 이런 방송을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후 위기 그리고 지방 소멸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11일이니까 오늘은 이제 지방 소멸과 관련된 주제로 저희가 다큐멘터리 제작 발표회를 갖고요. 14일에는 기후 위기를 주제로 저희가 제작 발표회를 또 갖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남해군은 1966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해가 196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해에 13만 5천 명 정도의 우리 남해군 인구가 있었죠. 그렇지만 8월 말로 해서 보니까요 4만 1,012명의 인구가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제 많은 인구가 이렇게 급감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남해군의 지방 소멸 지수가 지금 보면요 0.14로 전국적으로 6번째 범주에 속하고 있는 그런 절실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남해 FM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 남해군의 과거와 현재 인구 비교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그 인구가 이렇게 급감하게 된 원인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또 인구를 유지하거나 또는 증가시키기 위해 시행됐던 다양한 지자체든 시민단체든 정부든 그런 다양한 사례도 저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효과와 한계를 다양한 인터뷰와 사례를 통해서 서로 또 소개를 하고요.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협업이 또 어떻게 필요한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인구 소멸 문제를 또 이렇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한번 담아볼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 인구 소멸 지역 극복을 위한 또 지속 가능한 그런 대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논의도 하고 또 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또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번영을 위한 방향을 좀 모색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 주제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이번에는 지방 소멸을 주제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해변의 카카카 팀하고 협업을 하시게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저도 이제 해변의 카카카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지역에 다양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또 얘기를 이렇게 듣고 좀 보니까 우리 지역에 기촌을 하신 젊은 시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또 우리 지역의 가장 이렇게 이슈인 지방 소멸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책도 쓰시고 또 기획도 하시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또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도 뭐 나이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시각으로 또 기촌을 하셔서 밖에서 바라봤던 남해에 대한 그런 시각도 있을 것이고 또 막상 또 남해에 이렇게 기촌하셔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름대로 젊은 시각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시면서 지방 소멸에 대한 많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제가 반해서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된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큐멘터리 제작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은 해변의 카카카 팀하고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기획 회의를 또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얼개를 기획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카카카 팀에서 이제 대본과 또 취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담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출에는 저 남해 마을 미디어 우리 지역에 또 대표적인 그런 영상 또 그리고 지역의 이런 이슈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남해 마을 미디어 임병윤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또 연출을 좀 부탁을 드렸고요. 이 다큐는 10월 말경에 시사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큐는요, 좀 필요한 곳에 다양하게 이렇게 쓰여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국의 27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인 사단법인 한국 공동체 라디오 방송 협회가 있습니다. 그 27개 지역에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다큐를 서로 공유해서 이렇게 방송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KBS 그리고 OBS 이쪽으로도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에 이런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소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현장에서 우리 다큐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출을 맡으신 임병훈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큐멘터리의 전체적인 연출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남해 마을 미디어의 임병훈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라는 것은 결국은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역 소멸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던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골에 우리 남해만 봐도 시골 쪽에 빈 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정주에 살다가 떠나고 난 뒤에 이 집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풀이 무성해지고 먼지가 쌓이고 담벼락에 무너지고 그다음에 허물어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결국은 좀 크게 봐서 남해 군의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은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현실적이게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맞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남해군에 살고 있는 그것도 가장 중심이 될 청년 인구들이 왜 떠나는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왜 이곳에 남아 살게 되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좀 부각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200억이 넘는 예산을 정부에서 남해군에 내려오는데, 이 많은 돈을 내려올 때는 그만큼 뭔가 심각한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내려오는 돈일 텐데, 이 돈이 정말 남해군에 효과적으로 잘 쓰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 제시를 아마 해보고 싶은 생각에 여러 가지 남해군의 어떤 상황을 담고 싶고,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네, 정말 지방 소멸이 우리 피부에 느껴지는 그런 다큐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카카카 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큐멘터리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작을 맡고 있는 카카카의 정소영입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지방도시 소멸 이슈를 살펴보면서 수도권에 과밀되고 있는 인구의 주요 계층인 청년층의 이야기와 남해군 내에 지방소멸의 어떤 대안점이 되고 있는 민간단체 사례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다룰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랑 그리고 남해군 내 정책 사업들을 확인을 하면서 현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기대점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카카카는 우리가 소멸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방 소멸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이야기하는 책을 내고 계시는데, 어떤 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대안 제시가 책에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방도시 소멸 이슈를 검색해보거나 확인해봤을 때, 쏟아지는 그런 기사들을 살펴보면 보통 이제 청년들이 왜 떠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에만 되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초점이 되게 떠나는 청년들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경남연구원의 청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했던 그 청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제 경남 청년들은 계속 지방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과반이 넘는 청년들이 그런 의사를 표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청년들이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구조나 일자리 문제 때문에 지방을 떠남을 의미한다고 보여졌고요. 저는 이제 그러면은 남아있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지방에 머물게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고자 하는 청년들을 조명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자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남해군의 행정적인 차원의 노력도 함께 보면은 좋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담으려고 했습니다. 네. 네, 우리 다큐멘터리 제목이 보물섬 남해 소멸 지역 탈출 전략은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번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다양한 이제 지방 거주 청년이나 중장년 계층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중앙정부나 아니면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지역 주민이나 민간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좀 유의미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견들이 라디오에서, 지역 공동체 라디오에서 송출이 되고, 또 이 라디오가, 이런 다큐멘터리가 행정에게 전달이 된다면 좀 더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정책들로의 변화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옆에 FD 분들 앉아 계신데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준비되지 않았지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정소영 작가님이랑 같이 다큐멘터리 기획회의에 제가 참여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저희가 지방소멸에 대한 접근의 관점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획의 방향 같은 것들을 저희가 같이 논의하면서 잡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잡힌 다큐멘터리가 실제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들을 함께 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옆에 김기태 FD님은 오랫동안 연구 활동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다큐멘터리는 어떤 관점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제가 뭐 오랫동안 연구 활동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연구하던 현장은 또 서울이었고 계속 서울 중심으로 계속 연구를 해왔고 어떤 수도권의 제가 주거 문제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수도권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지방소멸이 더 가속화되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지역에서 지금 더 고민을 많이 했던 우리 동료들이 주로 이제 방향성을 잡는데 제가 지원을 하고 아니면 저는 이제 현장 지원이나 섭외나 아니면 기획에서 했던 참여 이런 역할들을 주로 맡아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이고요. 라디오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혹시 유튜브나 페이스북 보고 계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현장에서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말씀 들어보니까 다큐멘터리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 이제 수도권에 살다가 남해 내려온 지 이제 만 8년이 지났는데 저가 올 때보다 훨씬 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마을에서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이런 집이 비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 계속 고민은 합니다만 이게 뭐 단번에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제작이 될지는 뭐 모르겠으나 요 계기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그냥 개인의 문제나 뭐 그냥 누구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이런 현실을 같이 공감하고 그럼 어떤 대안을 같이 찾아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토론에 되는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뭐 TV나 어떤 매체를 보면 굉장히 현실을 폭로하거나 혹은 현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 대안은 어떤 전문적인 인터뷰나 뭐 사례들을 좀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봐왔었는데요. 어떻게 제작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은 이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남해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뭐 출산율 자체도 지금은 거의 바닥 수준에 있기 때문에 뭐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인구 소멸에 대한 뭐 위기감들이 있는데 실은 그거를 거대 담론 수준에서 파악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현장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파악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금 이렇게 배치가 돼서 제작이 되면 훨씬 더 좋겠다 싶은 의견을 일단 드립니다. 네. 질문을 하라 그러셨나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관점이나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관점이나 철학을 바꾸는 게 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주류 담론 자체를. 그래서 저는 자꾸 소멸 이야기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소멸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다만 거기서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보느냐 혹은 대처하느냐에 이제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뭐 어떤 특별한 철학이나 관점을 여기서 다 이제 말씀은 해주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그거와 관련돼서 뭐 덧붙이실 말씀이 조금 있으시면 뭐 의견도 좀 부탁드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지방 소멸 하니까 아까 안병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게 좀 너무 무겁고 좀 암울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뭐 여기 계시는 연출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카카카 쪽에서 기획하시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이 다큐에 어떤 내용이 이제 담길 것인지도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요. 그래도
지방 소멸이 너무 무겁고 어두운 것만이 아닌 조금 희망적이고 좀 뭔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우리가 조금 뭔가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좀 밝은 면을 좀 비추어가면서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도 좀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었습니다. 예.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어쨌든 지금 정주 인구나 지금은 뭐 관계 인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곳에 더불어서 남해가 남해로서 살아남고 또 우리가 고향이라는 것이 고향답게 보존이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고 또 그렇잖아요. 인구 대비해서 세금이 내려오는데 결국 세금이 없다는 것은 지역에 대해서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차별받는다는 이야기고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뭐 현실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잣대들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희망적으로 이것이 꼭 사람이 정주에서 살지 않더라도 관계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서 남해에 사람이 좀 이렇게 북적거리는 그러한 이미지로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혹시 또 답변하시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완전한 뭐 답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듣고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냥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큐멘터리 제목이 이 소멸지역 탈출 전략은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탈출 전략이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막 벗어나야 되고 이 상태 자체가 없어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접근이 말씀해 주신 거랑 다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 상황 자체를 어떤 뭐 벗어나야 되거나 뭐 우리가 막 다 해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고 그냥 그것들을 잘 바라보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되게 이 지역을 즐거운 곳으로 더 역동적인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또 탈출이 아닐까 일종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봐주시는데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단다랑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다큐멘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헤이팽수 돈두대님이 카카카 화이팅이라고 또 팬이 있으셨나봐요. 팬들이 이렇게 기대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보물섬 남해 소멸지역 탈출 전략은 라디오 다큐멘터리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방송자원활동가 김진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하나 찍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제작관이 하는 것 같아요. 배우들 아니 이거 그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뭘 생각을 했는지 디테일하게 이거 하겠다 막 쓰는 거야. 이 공모전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제작 발표도 하고 시사회도 하고 다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안 할 수도 없고 또 할 것 같으면 또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